안녕하세요. 올해 72살이 된 이말순이라고 합니다. 남편을 보낸 지 벌써 6년이 흘렀네요. 혼자 지내면서도 아들 태성이와 며느리 보미가 자주 안부를 물어와 주어서 그런대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있었습니다. 태성이는 38살에 보미와 결혼했는데 보미는 처음 우리 가족이 되었을 때부터 참으로 겸손하고 다정했어요. 첫 인사 때부터 저를 친어머니처럼 여기겠다며 정중하게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어머니, 제 친정이 전주라서 부모님 뵙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더욱 의지하고 싶어요. 보미는 항상 이런 따뜻한 말로 제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곤 했죠.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결혼 3년 후에 귀여운 손자 지훈이가 태어났어요. 지훈이는 올해 6살인데 할머니인 저를 무척이나 따라요. 주말이면 어김없이 지훈이를 데려와서 온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가을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미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면서부터였어요. 어머니, 지훈이를 좀 돌봐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일하는 시간 동안만요. 처음에는 당연히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부담이 점점 커졌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지훈이를 맡기고 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보미는 언제나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일이 너무 바빠서요. 라고 말했지만 저도 나이가 있어서 체력적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요즘에는 관절염도 심해지고 혈압도 오르락내리락해서 활동적인 지훈이를 돌보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할머니 진짜 좋아해 라고 말하는 지훈이의 천진한 웃음을 보면 모든 피로가 잊혀지곤 했죠. 어느 날 보미가 평소와는 다른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 일이 있는데요. 저는 차를 우려내며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요. 지훈이 유치원 하원을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서 조금 더 늦게 퇴근해야 할 것 같아서요. 유치원까지는 버스로 4정거장 거리였고 매일 같은 시간에 가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보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도와주지 뭐. 이렇게 해서 매일 오후 3시 반이면 지훈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괜찮았어요. 지훈이도 할머니가 마중 나오는 것을 즐거워했고 유치원 선생님들도 친절하게 대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묘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훈이 담임 선생님인 젊은 여선생님이 저를 볼 때마다 뭔가 말하려다가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자주 지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과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모습도 종종 보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신경을 너무 쓰나 싶었는데 분명히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상시처럼 지훈이를 데리러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할머니, 잠시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나요? 선생님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덜컥 불안해졌어요. 혹시 지훈이가 뭔가 잘못했나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으니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지훈이는 전혀 문제 없어요. 다만 할머니께 꼭 말씀드려야 할 내용이 있어서요. 우리는 조용한 상담실로 들어갔고 선생님은 문을 닫은 다음 신중하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한 달 전쯤부터 저희가 발견한 일이 있어요. 지훈이 어머니가 낯선 남성과 함께 나타나시는 것을 몇 차례 목격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낯선 남성이요? 저희 아들 말고요. 네, 확실히 아버지는 아니셨어요. 그리고 상당히 친밀한 관계처럼 보였습니다. 팔짱을 끼고 걸으시고 같은 차에 타고 가시더라고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보미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말이에요. 선생님, 뭔가 착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며느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당황해서 말하자 선생님이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저희도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알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유치원 감시 카메라에서 찍힌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정말로 보미가 알지 못하는 남자와 정겹게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보미가 맞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다른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지훈이 어머니가 최근에 지훈이 월사비 환불을 신청하셨는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거든요. 환불이요? 네, 갑자기 지훈이가 유치원을 그만둔다면서 미리 내신 월사비를 돌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알아보니 그 비용은 할머니께서 지불하신 것이더라고요. 저는 어지러웠어요. 지훈이 유치원비는 제가 손자를 위해 1년분을 미리 납부한 돈이었거든요. 보미가 제 동의도 없이 그것을 환불받으려고 했다니 말이에요. 그리고 할머니, 선생님이 더욱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학부모님께서 우연히 들으신 이야기인데 지훈이 어머니가 전화 통화 중에 할머니의 재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들으셨다고 해요. 재산이요? 네,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께서 기억력이 나빠지셨다면서 그것을 활용할 방법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대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최근 들어 보미가 계속 제가 깜빡하는 일들을 지적하고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던 것들이 모두 생각났습니다. 어머니, 예금 통장이나 도장은 어디 보관하고 계세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라고 자주 묻던 것도 수상했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지훈이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지훈이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평소처럼 저에게 달려오는 지훈이를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훈아, 할머니랑 집에 가자. 제가 지훈이 손을 잡고 일어서는데 선생님이 조용히 명함을 건네주셨어요. 혹시나 해서 드리는 건데요. 이쪽으로 연락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 명함에는 노인상담센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치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온갖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지훈이는 신나게 동요를 부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예상한 대로 보미가 와 있었어요. 어머니, 돌아오셨네요. 지훈아, 엄마한테 와봐. 보미가 환하게 웃으며 지훈이를 안아 올렸지만 이제는 그 미소가 진짜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보미야, 우리 잠깐 대화 좀 할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무슨 일 있으신가요? 보미의 표정이 순간 경직됐어요. 저는 지훈이를 안방에 들여보낸 다음 거실에 앉았습니다. 보미야, 요즘 지훈이 유치원 하원 일이 좀 힘겨워져서 말인데. 어머니, 설마 이제 도와주지 않으신다는 건 아니죠? 제가 지금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미의 목소리에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매번 나가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서. 제가 애둘러 말하자 보미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제가 직장을 포기해야 하나요? 저희 가게는 어떻게 꾸려나가고요? 그때 저는 보미를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보미야, 지훈이 유치원비는 잘 관리되고 있지. 내가 어디에 보관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순간 보미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아, 그거 말씀이세요.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자꾸 잊어버리셔서요. 내가 언제 너에게 맡겼다고 했지? 제가 물었더니 보미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어머니께서 지난달에 저에게 맡기셨잖아요. 정말 기억이 안 나세요. 어머니, 요즘 너무 자주 까먹으시는 것 같은데 병원에서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정말로 저를 건망증 환자로 만들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요즘 자주 까먹는구나. 미안해. 일부러 그렇게 말하고는 다른 얘기로 넘어갔어요. 그날 저녁 보미가 태성이와 함께 돌아간 후에 저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성급하게 행동했다가는 오히려 제가 곤란해질 수도 있었어요. 우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노인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사가 친절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르신, 우선 모든 재산 관련 서류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통장이나 인감도장은 절대 타인에게 맡기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미 며느리가 일부를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우려를 표하자 상담사가 답했어요. 그럼 빨리 금융기관에 가서 확인해 보셔야 해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저희가 법률적인 지원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은행으로 갔어요. 다행히 제 명의의 계좌들은 아직 이상이 없었지만 지훈이 명의로 만들어둔 적립금 통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행 담당자 말로는 최근에 해지 요청이 있었다고 했어요. 예금주 본인이 직접 와야 해지가 가능한데 며칠 전에 젊은 여자분이 와서 해지하려고 했어요. 서류가 완전하지 않아서 처리되지 않았지만요. 직원의 말에 저는 안도하면서도 보미의 대담함에 놀랐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마침 보미가 와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지훈이 특별활동 시간이라서 데리러 왔는데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아, 그냥 잠깐 외출했어. 제가 대답을 모호하게 하자 보미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안색이 좋지 않으신데 어디 불편하세요?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릴까요? 또 병원 얘기네요. 그때 지훈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돈 가져간다고 했어요. 순간 보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훈아, 그게 무슨 말이야? 보미가 급하게 지훈이를 제지했지만 아이는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아저씨에게 그랬어요. 할머니가 아프다고 하면 돈을 다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그 말에 온몸이 떨렸어요. 역시 제 추측이 맞았구나. 그런데 아저씨는 누구일까요? 보미가 당황해서 지훈이를 안아들었어요. 지훈아, 그런 이상한 말 하면 안 돼. 할머니께 사과해. 하지만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가 없어지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그만해. 보미가 소리를 지르자 지훈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훈이를 위로하려고 다가갔지만 보미가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계세요. 애가 요즘 엉뚱한 상상을 많이 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보미야, 우리 정직하게 얘기하자. 내가 정말로 내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거냐?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보미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어머니께서 그런 식으로 대하시니 저도 할 말이 없네요. 그동안 어머니 뒷바라지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의심만 하시고 고생이라고. 내가 언제 너에게 뭘 강요했니? 오히려 내가 지훈이를 계속 맡기고 제가 말하려는데 보미가 끼어들었어요. 그게 다 어머니를 위한 일이었어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 외로워하시니까 손자라도 돌봐야 활기를 찾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 뻔뻔한 모습에 저는 화가 났어요. 그만해. 다 알고 있다고. 내가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도 알고 지훈이 적금 건드리려고 한 것도 다 알아. 보미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비웃었어요. 어머니가 뭘 안다고 그러세요? 증거라도 있어요. 오히려 어머니께서 요즘 이상한 편집증에 시달리시는 것 같은데 정말로 병원에서 진찰받아 보셔야겠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곳에 있으면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미야, 오늘은 그만 돌아가라. 나도 좀 쉬어야겠다. 보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네, 어머니. 푹 쉬세요. 그런데 내일은 꼭 지훈이 유치원에 데리러 가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저 정말 곤란해져요. 보미가 지훈이를 데리고 나간 후 저는 서둘러 중요한 물건들을 챙겼어요. 통장과 도장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친구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희야, 내가 며칠 좀 신세질 수 있을까? 영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라고 했어요. 저는 택시를 타고 영희네 집으로 갔습니다. 영희네 집에 도착하자 영희가 걱정스럽게 맞아줬어요. 말순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영희는 들으면서 계속 혀를 찼어요. 아이고, 요즘 며느리들이 그렇게 무서워?
근데 말순아,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함께 해결해보자. 영희의 위로에 저는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그날 밤 태성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보미가 엄마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하고 나가셨다고. 태성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태성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봄이 없는 데서 만나자. 제가 말하자 태성이가 당황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봄이에게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야. 내 아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너는 알고 있니? 제가 물었지만 태성이는 모르는 눈치였어요. 엄마, 봄이가 그래요. 요즘 엄마가 자꾸 이상한 말씀 하신다고.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닌가요? 또 그 소리야. 저는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태성아, 내일 점심에 보자. 장소는 문자로 보낼게. 꼭 혼자 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약속 장소인 카페에서 태성이를 만났어요. 아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유치원에서 받은 사진들과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태성이는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봄이가 맞나요? 특히 낯선 남자와 찍힌 사진을 보고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것 봐. 지훈이 적금 건드리려고 한 기록이야. 태성이는 서류들을 보면서 점점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봄이가 이런 사람인 줄. 태성아, 엄마가 묻겠는데 솔직하게 대답해. 봄이가 엄마 재산에 대해 물어본 적 있니? 태성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요즘 자주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가 혼자 사시니까 걱정된다면서 노인주택에 들어가시는 게 어떻겠냐고도 했고. 노인주택? 저는 놀랐어요.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거였거든요. 네, 거기 들어가려면 집을 처분해야 한다면서 자기가 알아봐 주겠다고. 태성이의 말에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집을 처분해서 그 돈을 노리는 거였구나. 태성아, 그 남자 누구인지 아니? 제가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태성이는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태성이 핸드폰이 울렸어요. 봄이었습니다. 받지 마. 제가 말했지만 태성이는 받았어요. 봄이야. 응, 엄마랑 있어. 뭐? 지금? 태성이가 전화를 끊고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봄이가 지금 당장 집에 오래요. 중요한 일이 있다고. 가지마. 뭔가 수상해. 제가 말렸지만 태성이는 고민하는 눈치였어요. 엄마, 일단 제가 가서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엄마는 당분간 조심하세요. 제가 다 알아볼게요. 태성이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어요. 그날 저녁 태성이에게서 충격적인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집에 가보니까 봄이가 법무사를 데리고 와 있었어요. 엄마를 건망증 환자로 신고해서 후견인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대요. 저는 경악했어요. 벌써 그런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니. 그래서 제가 화를 냈더니 봄이가 이혼하겠대요. 그리고 지훈이 양육권도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태성아, 정신 차려. 지금은 내가 흔들리면 안 돼. 봄이에게 속지 마. 제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봄이 계좌에 돈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어디서 난 돈인지 대답을 안 해요. 역시 그 남자로부터 받은 돈이겠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결심했어요. 태성아, 내일 경찰서에 가자. 이제 법적으로 해결해야겠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영희와 함께 경찰서로 갔어요. 태성이도 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기 혐의로 봄이를 신고했어요. 적금 해지 시도와 재산 편취 기도 혐의였죠. 경찰은 증거를 검토하고는 즉시 수사에 착수했어요. 특히 유치원에서 제공한 영상과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봄이와 함께 있던 남자의 정체도 밝혀졌어요. 이 남자는 전문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입니다. 주로 재산이 있는 어르신들을 노려서 가족을 이용하는 수법을 써요.
형사님의 설명에 우리는 모두 놀랐어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보미는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일을 벌인 전력이 있었습니다. 태성이와 결혼한 것도 처음부터 의도적이었던 거예요. 이 여자는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재산이 있는 가정을 골라서 접근하는 방법을 써요. 형사님의 말에 태성이는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자신이 그렇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보미는 구속됐어요. 하지만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단지 시어머니를 걱정해서 한 일이에요. 요즘 자꾸 잊어버리시고 이상한 행동을 하셔서 그 뻔뻔한 모습에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재판이 시작됐고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보미를 마주한 순간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마치 제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쳐다보더군요.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렸고 이를 위해 시어머니를 건망증 환자로 만들려 했습니다. 검사의 기소 내용을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며느리가 말이에요. 변호사는 보미를 변호하려 애썼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특히 그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늙은 할머니가 생각보다 똑똑해서 일이 쉽지 않네요.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겠어요.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보면서 방청석 사람들도 경악했어요. 태성이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생각보다 가벼운 형량에 저는 허탈했어요. 하지만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변호사의 말에 조금은 위안이 됐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태성이가 지훈이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태성이가 울먹이며 사과했지만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너도 속은 거잖아. 하지만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지훈이었어요. 엄마가 갑자기 사라진 아이는 매일 울면서 엄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그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지훈아, 엄마는 잠시 멀리 갔어. 대신 할머니가 지훈이 잘 돌봐줄게. 제가 지훈이를 꼭 안아줬어요. 이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는데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됐네요. 태성이는 이혼 절차를 진행했고 지훈이의 양육권을 얻었습니다. 보미는 면회권도 제한됐어요. 아이에게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생활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태성이는 다시 업무에 집중했고 저는 지훈이를 돌보며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아픈 경험이었지만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든 시간이었어요. 어느 날 지훈이 유치원에 데리러 갔더니 그때 그 선생님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 일 이후로 걱정 많이 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것을 막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진심으로 인사하자 선생님이 미소 지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지훈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것이 저희 바람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훈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그 순간 저는 모든 아픔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태성이는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을 준비하고 있고 새로 만난 분은 정말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이번에는 신중하게 알아보고 결정했죠. 지훈이도 이제는 엄마 얘기를 잘하지 않아요. 가끔 그리워하는 기색이 보이지만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새엄마가 될 분도 지훈이를 정말 아껴주셔서 다행이에요. 저는 가끔 그날을 떠올려요. 유치원 선생님이 용기를 내서 말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쯤 저는 모든 재산을 잃고 어디선가 갇혀 있었을지도 몰라요. 세상에는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정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도 저는 지훈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어요. 할머니, 나중에 내가 할머니를 지켜줄 거예요. 나쁜 사람들을 다 쫓아낼 거예요. 씩씩하게 말하는 지훈이를 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우리 지훈이가 할머니를 지켜주는구나. 지훈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생각했어요. 비록 아픈 과거가 있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됐다고요.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드는 하늘을 보며 걸었어요. 지훈이는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저는 그런 지훈이를 사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 시간을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보낼 거예요. 가끔은 보미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감옥에는 가지 않았지만 전과자가 된 그녀의 삶이 순탄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것도 자업자득이에요. 남의 것을 탐내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니까요. 할머니, 내일은 뭐 해요? 지훈이가 물었어요. 내일은 우리 지훈이가 좋아하는 계란찜 만들어줄게. 와. 할머니 계란찜 최고. 지훈이의 환한 웃음에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자 따뜻한 온기가 우리를 맞아줬어요. 태성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엄마. 지훈아, 손 씻고 와.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겠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지훈이는 유치원에서 만든 작품이 칭찬받았다며 자랑했고, 태성이는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들려줬어요. 이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구나. 서로를 속이지 않고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밤이 되어 지훈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태성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좀 더 똑똑했다면. 됐어. 지난 일 가지고 계속 후회하지 마. 우리 모두 경험한 거야. 제가 태성이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앞으로 더 잘하면 되지. 그리고 이번에 만난 분은 정말 좋은 사람 같더라. 태성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네, 엄마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지훈이도 잘 따르고요.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구나. 창밖을 보니 달이 환하게 떠 있었어요. 그 달빛처럼 우리의 미래도 밝기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의 시련은 없기를, 그저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만 가득하기를. 이제는 정말 알겠어요. 진짜 가족이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지훈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저는 이 모든 시련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비록 아팠지만 그 덕분에 더 소중한 것들을 알게 됐으니까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때 용기를 내어 진실을 알려준 분들 덕분이에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선한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을게요. 내일 아침에도 지훈이가 할머니 안녕하세요 라고 밝게 인사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 지훈이 잘 잤니? 라고 대답할 거고요.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얼마나 값진 선물인지 이제는 정말 잘 알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재산과 권리를 스스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특히 홀로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늘 건강하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둘러싸인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라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께서 어디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사연라디오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응원의 말씀과 조언 부탁드려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